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155억 원의 대출을 끌어온 대장동 자금책입니다. 그런 조우영이 지난해 10월에는 취재진을 만나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놨습니다. 아무리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뭐 그분에 대한 언급도 왜 그분이 될 만한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유동규예요, 100%예요. 예. 근데 그 나이상으로 그분이라고 할 저건 아니라고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대장동 사건이 막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10월 26일 조우영은 취재진을 2시간가량 만나 대장동 특혜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조우영은 자신은 정진상 실장이 누군지 모르고 차명 지분 주인은 유동규 한 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 100% 유동규라고 봐요. 정진상 실장이나 이런 분들 가능성은 없어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정진상이라는 사람을 모르는데요. 그럴 확률은 낮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유동규 씨 개인 일탈일 확률이 매우 크다고 봐요. 저는. 근데 뭐 이건 감히 단언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구속 사정까지는 모르면 또 대장동 사업의 특혜는 있었지만 특혜를 준 건 이재명 대표는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냥 보시기에 이재명 지사에 대한 로비나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이재명 지사는 제가 볼 때는 관여할 이거는 유동규가 최윤기라고 유동규예요. 관은 두 사람 작품이에요. 이렇게 주장했던 조우영이 정진상의 범죄를 진술하는 검찰 측의 주요 증인으로 등장했습니다. 불과 1년 전 자신이 했던 말을 180도 뒤집은 겁니다. 조우영은 2010년 당시 윤석열 주임검사가 이끄는 대검중수부의 조사를 3차례 받았습니다. 당시 조우영은 김만배를 통해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2011년도 2월에 저축은행이 문 닫고 5월 달에 갑자기 대검 중수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잠깐 들어오라고. 근데 그 상황에서 안 놀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런 사실은 지난 3월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 녹취 육성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그래서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더니 박영수가 진단을 하더니 나한테 야 그놈 보고 가서 덜덜덜덜 떨고 오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래. 검찰 들어가서 대검에서 부르면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래.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고 그냥 야 형님이 그랬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랬다. 그러니까 진짜로 갔더니 커피 한 잔 주면서 너는 얘기 다 들었어. 그렇지 가 인마 이러면서 보내더래. 조우영은 2012년에도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조우영을 조사하면서 대장동 불법 대출과 관련한 질문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11년, 12년에 대장동 관련해서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겠네요. 대장동에 대해서는 물어본 기억이 없어요. 저는 기억은 적어도 그럼 12년에 그 사건은 그렇게 끝난 거네요, 그러면? 중앙지검에서? 예, 끝났죠. 3년 뒤인 2015년 조우영은 불법 대출 알선과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습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검찰은 지난해 10월 조우영이 천화동인 6호의 숨은 주인이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또 검찰이 합고한 정영학 녹취록에도 2014년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호반 건설과 짜고 불법 비자금을 만들 시 조우영이 비자금 전달과 세탁에 관여한 정황이 나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도 검찰 수사를 피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자신의 말을 뒤집고 정진상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인으로 검찰 영장에 등장했습니다. 뉴스타파 봉지욱입니다. 네,